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군대 2만 1,500명을 더 보내는 새 이라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추가 병력은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이라크로 파견됩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어제 저녁 8시 TV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미군 2만 1,5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궁지에 빠진 이라크 전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이 13만 명, 여기에 2만 1,500명이 추가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은 총 15만 명 규모로 늘어납니다. And we concluded that to step back now would force a collapse of the Iraqi government, tear the country apart, and result in mass killings on an unimaginable scale. Such a scenario would result in our troops being forced to stay in Iraq even longer and confront an enemy that is even more lethal. 공수부대를 위주로 한 육군 17,000여 명은 최악의 치안 상황을 보이고 있는 바그다드에 배치되고 해병대 4,000여 명은 반미 저항 세력이 집중된 알 안바르 지역에 투입됩니다. 바그다드에 배치될 병력은 이달 15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3차례 파병이 완료됩니다. 이번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실패한 이유는 군대가 부족하고 파병 미군의 임무 수행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here mistakes have been made, the responsibility rests with me. Our past efforts to secure Baghdad failed for two principal reasons. There were not enough Iraqi and American troops to secure neighborhoods that had been cleared of terrorists and insurgents. USA 투데이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61%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이 미군 지휘부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scalation of this war is not the change the American people called for in the last election. Instead of a new direction, the president's plan moves the American commitment in Iraq in the wrong direction. That Americans should continue to work with Iraqis, but we cannot impose a military solution on the problem. There has to be a political accommodation. 임기 말 부시 대통령은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13만 명으로 실패한 이라크전이 2만 명 추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오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카고 한인 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한 문화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노스이스턴 대학에서는 100년에 이르는 한인 이민 역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아리랑이 상영됐으며 한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와 김치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이할 만한 기념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풍성한 문화 행사가 준비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한인 사회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 음악 콩쿨 입상자들이 선보인 음악회에선 한국의 가곡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정서를 함양시키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시카고 한인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같이해 주최하는 것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어선 이민 역사를 통해 이민 선조들이 흘린 땀과 영광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다운타운 데일리 센터와 스코키 국립도서관에서도 시카고 한인미술협회가 한인의 날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크레딧 캠페인이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 캠페인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무료로 세금 보고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족 수에 따라 일정량의 세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연소득이 38,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 1명과 연소득이 34,000달러 미만인 가정, 연간 소득이 14,000달러 이하로 연방정부 저소득층 레벨에 속하는 이들 그룹들은 최대 4,536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은 자녀 교육비, 교통, 주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인 가정과
연간 개인소득이 1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시카고 일원 34곳의 커뮤니티 에이전시 기관과 서버브에 위치한 24곳의 커뮤니티 기관에서 무료로 세금 보고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통상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신청 서비스는 1월 말부터 시작돼 왔으나 올해에는 부분적으로 일찍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세금 보고와 은행 구자로의 직접 입금이 활성화되면서 세금 환급 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 신청 기관은 시카고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 기념식과 문화 공연 등 각계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사진전에는 시카고 최초의 한인교회를 비롯해 초기 한인사회의 모습 등 5개의 주제로 60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시카고 초기의 한인 봉사단체 등 80년 전 시카고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가 하면 시카고 최초의 교회는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결혼식장으로도 사용됐다는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주 이민 역사 100년의 의미와 함께 또 다른 100년의 이민사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2세들에게도 좋은 교육 기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많은 헌신과 눈물과 그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볼 때 우리가 지나간 발자취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또 교회 한편 교회협의회는 오는 14일 총연합예배와 관련해 교회별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교회의 행사 일정이 겹쳐 참석 규모를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한 총연합예배를 연례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법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5.15. 이번 법안은 26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 $2.10 더 오른 $7.25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1997년 이후 10년 만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은 찬성 315, 반대 116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공화당 측에서도 8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해왔고 공화당과 재계는 물가 인상과 신규 채용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법안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구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원으로 넘겨진 이번 법안과 관련해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영세 사업자 보호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오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현 정책과는 달리 하원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시키자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53표, 반대 17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지난해 표결에 비해서는 찬성표가 많은 것이었으나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고의적인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미 줄기세포 연구기관들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토록 지시한 이후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 내 적체돼 있는 이민 서류들이 1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올해에도 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전국 250개 사무소에서 하루 평균 3만 건의 이민 서류가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최근 2년 만에 380만 건의 적체 서류가 현재 1만 건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주권 문호가 막히면서 장기 적체된 신청 서류들이 110만 건 이상 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영주권 쿼터 부족으로 인한 적체 신청 건수는 79만 4천 건이었으며 이 중 가족 이민 신청이 69만 3천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은 12만 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최종 인터뷰를 마쳤으나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신분 조정 신청자들도 3만 5,600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오는 8월경 확정된다 해도 이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은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통업계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진열하는 아이템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타운 내 의류 상점들은 매일 아침 진열대 의상을 바꾸느라 분주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얇은 옷과 두꺼운 옷을 번갈아 진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철에 팔아야 될 코트를 지금 벗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봄 신상품으로 갈아입히는데 올해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두꺼운 옷들이 많이 처질 것 같아서.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업소의 경우 재고 처리가 곤욕스러워 겨울옷 세일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대신 봄 상품 진열은 한 달 정도 앞당겨 매장은 사계절 옷을 모두 갖춰놓고 있습니다. 미 전국 의류업계에서도 올해 가장 저렴한 수준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매출 전략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가전제품 업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꾸준하던 난방용품 판매가 올해는 들쑥날쑥입니다. 심한 일교차로 아직 난방용품을 찾는 손님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되자 난방제품 비중을 낮췄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좀 더운 관계로 해서 난방용품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더 좀 감소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날씨가 유통업계 매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는 1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일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기념 행사에서 재미대한체육회 임원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한 가두 서명에 나섭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한국 평창에서, 2016년 하계올림픽은 시카고에서라는 기치 아래 장정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LA와 뉴욕 등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16개 지회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매년 포상하는 유공 재외동포에 홍세흠 한미시민연합회장, 주동해 전 일리노이대 교수, 차인홍 오하이오주 라이트주립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홍세흠 회장은 한인 정치력 신장에 기여했고 주동해 교수는 일리노이 지역 한국학 발전에, 차인홍 교수는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포상 전수식은 오는 19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개최됩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바락 오바마 상원 의원의 대권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 예비선거 일자 변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3월 18일로 예정된 예비선거를 2월 5일로 옮겨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드 블라고에비치 주지사도 예비선거 일자 변경안 서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이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사상 최대인 2천만 달러의 기금을 기부받았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수잔 웨슬리 딕슨 부부가 설립한 딕슨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펀드를 통해 병원 측에 기부됐습니다. 2천만 달러의 기금은 유방암 치료 신약 개발과 당뇨병, 심장병, 줄기세포 관련 실험과 연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1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8.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8.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2.47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5.3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과 실업수당 청구율이 떨어지는 등 경기 호조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발표돼 주요 지수들의 추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73.06포인트 올라 12,515.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5.52포인트 상승해 2,484.85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8.96포인트 올라 1,424.8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후 들면서 구름량이 더 많아지며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를 기록했으나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20마일 속도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34도에 그쳤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0도가 예보됐습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2일 금요일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가 예보됐습니다. 13일 토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14일 일요일 흐린 가운데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